안녕하세요. 동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. 요즘 참 살기가 어렵죠. 그런데 누구나에게 팍팍하지만 특히 우리들의 다 큰 자녀 20대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인생의 혹독한 겨울이 아닐까 싶습니다. 20대의 인생의 혹독한 겨울을 맞는다. 이거 참 아이러니하죠. 과거를 돌아보면 20대에는 패기발랄하게 무엇이든지 해치울 수 있는 자신감, 또 많은 기회가 열려있는 나이가 바로 20대였는데 지금의 20대는 그야말로 첩첩산중입니다. 이런 20대를 바라보는 또 부모들의 심정도 정말 속이 까맣게 타들어갑니다. 여러 뉴스 정보들을 통해서 알고 계신 것처럼 기업들 취업 문이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. 코로나 때문이죠. 또 앞으로의 사회가 점점 디지털화 되어 가고 있으니까 사람의 노동력을 많이 원하지 않는 측면도 있습니다. 뿐만 아니라 이 20대 다 큰 자녀들이 용돈벌이, 예를 들면 아르바이트, 이런 기회도 많이 줄었습니다. 바로 코로나 직격탄으로 자영업자들의 경영이 어려워졌기 때문인 영향이 크죠. 그렇지만 또 20대의 주변들을 보면 예를 들면 조금 재정적으로 넉넉한 부모를 만난 또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 자기보다 훨씬 잘 되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 20대 다 큰 자녀들의 눈에 비치는 지금 현재의 시대는 도저히 노력만 가지고는 살기 힘들다. 이런 푸념을 하기에 아주 충분한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20대들이 최근에 선택하는 것이 바로 투자입니다. 소위 영혼을 끌어다가 투자한다 해서 영끌이 투자. 이 영끌이 투자는 주식 또 부동산 할 것 없이 돈이 되겠다 싶은 곳에는 다 청년들이 정말 영혼까지 끌어서 투자하려는 경향들이 과거보다 훨씬 높습니다. 그런데 성공만 할까요? 그것도 참 쉽지가 않죠. 결과적으로 이래저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청년들이 용돈조차 궁하기 때문에 용돈조차 궁한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의 신용대출, 빚, 부채는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. 학자금 대출도 제대로 못 갚았죠. 취업도 안 되죠. 용돈도 쉽지 않죠. 하다 보니까 신용도 낮죠. 적지 않은 돈을 빌리기에는 그들은 소위 제1금융권에서 우량한 고객 대우를 못 받습니다. 자칫 잘못하다 보니까 2금융, 3금융 쪽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러나 2금융, 3금융으로 옮겨갈수록 어떻습니까? 금리는 더 비싸지죠. 최근에 제가 깜짝 놀란 뉴스 바로 이것이었는데요. 저축은행 고금리 대출자의 절반 이상은 20대더라. 와, 정말 놀랍습니다. 저축은행 기본금리도 비싼데 그 저축은행 대출 상품 가운데 고금리 상품 절반 이상은 20대더라. 정말 깜짝 놀랐고 또한 가슴이 참 아팠습니다. 그 같은 20대들, 엄청난 빚에 허덕이는 20대들, 그들을 바라보는 또 부모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? 옛날에는 세대별로 탁탁 구분이 되었습니다. 즉, 대학 졸업하면 취업하고, 취업하면 결혼하고, 그러면 분가하고, 또 부모들은 적당히 일하다가 또 은퇴, 노후 생활을 맞이하고, 또 손자녀들 간혹 집에 오면 또 돌봐주고, 그렇게 되었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지금 그런 자연스러운 세대 바통터치, 이 시대는
물 건너갔나 싶을 정도로 시대가 크게 변했습니다. 제가 몇 년 전에 한 5년 정도, 5, 6년 전에 썼던 책입니다. 바로 당신의 가난을 경영하라 라는 책인데, 자, 이 책 사보지 마십시오. 제 책이지만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. 이 책이 그 당시 뭐 교보문고 전체 책 판매량 순위 3등까지 기록했을 정도로 큰 센세이셔널을 불러일으켰던 책입니다. 제목 자체가 당신의 가난을 경영하라니까 출판사하고도 많이 갈등이 있었습니다. 왜냐하면 이 재테크, 재정에 관한 책인데 가난이라는 것이 책 제목에 들어가면 누가 사보겠느냐 이런 이야기였죠. 그렇지만 그 당시에 저는 앞으로의 시대는 우리가 점점 가난해지는 시대이고, 따라서 가난을 극복하려면 가난을 잘 가난과 친해지면서 가난을 잘 경영해야 된다. 그게 매우 중요한데, 그 이야기를 내가 하고 있는데 제목에 가난 경영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된다. 우기고 우겨서 책 제목은 당신의 가난을 경영하라 라고 되었는데, 결과적으로 상당히 시장의 반응은 아주 뜨거웠습니다. 당신의 가난을 경영하다라는 제목도 조금 신선했다. 결과적으로 뭐 그런 영향이 있었죠. 이 책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세대 중첩입니다. 세대 중첩. 제너레이션 오버랩. 즉,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의 세대는 딱딱 잘 구분이 되었습니다. 크면 직장, 결혼, 분가. 이렇게 세대가 딱 잘 구분이 되었는데, 지금은 세대가 구분이 되지 않고 중첩, 육상 종목 가운데 릴레이 경기가 있습니다. 릴레이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바통 터치입니다. 앞선 주자가 다음 주자에게 바통을 잘 넘겨줘야 하는데, 그때 실수가 나오면 정말 치명적입니다. 지금이 딱 그런 때입니다. 부모가 자녀에게 잘 바통을 넘겨야 하는데, 이 자녀가 부모가 넘겨주는 바통을 잡을 수 있는 지금 환경과 처지가 아닌 경우가 많은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이 부모가 이제 그만 일을 해야 하는데 쉬지 못하고 더 오랫동안 일을 해야 하고, 부모의 노후 준비도 제대로 되지 못하는 경우, 그 가정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. 물론 그것들은 다 큰 자녀들에게도 크게 부담이 되는 거죠. 대부분의 이제 자녀들이 성장해서 부모들을 조금 편안하게 보답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, 당장의 자신의 호구지책도 제대로 해결하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그 마음은 또 오죽하겠습니까?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가 그렇다면 더 나아질까? 안타깝게도 이제 그것도 아니죠.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점점 기업 사회, 기업이 주도하는 사회로 변모되고 있고, 또 디지털 산업, 사람의 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 산업들이 점점 커지면서 우리들의 다 큰 자녀들의 앞으로 이제 사회적 진로도 과거를 기준으로 하면 상당히 좁아지고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이 당신의 가난을 경영하라 이 책에는 세대 중첩의 시대가 도래한다. 그것이 우리가 가난해지는 시대의 현상 가운데 하나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,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? 모두 그렇게 하기는 힘들겠지만 정말 한번 행편이 된다면 이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있습니다. 패밀리 비즈니스는 가족들이 같이 하는 사업을 뜻합니다. 가장 간단하게는 식당 같은 경우 뭐 떠올려 볼 수 있겠죠. 앞으로는 이 패밀리 비즈니스가 훨씬 많이 중요해지는 그런 시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일본에는 이 패밀리 비즈니스가 훨씬 발달되어 있습니다. 작은 식당도 계속 대물림해 가면서 이 경영을 하죠.
그래서 일본에는 작은 식당이 아주 명소인 경우도 많습니다. 맛뿐만 아니라 그 오래된 세대 세습으로 인한 맛,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명성을 얻는 거죠. 한국도 이제 점차 그렇게 되어 가지 않을까. 인구는 줄어드는데 세대는 많아진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각 세대, 한 가족 단위에서 각 세대 구성원들끼리 뭔가 같은 비즈니스를 만들면 앞으로의 시대에서 조금 더 경쟁력이 생기지 않을까. 네,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. 자, 지금 여러 가지 시대가 어렵습니다. 자녀들도 어렵습니다.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? 부모들도 어렵습니다. 또 그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? 점점 시대는 어려워지고 또 우리가 변동성이라고 하는 이 경제적인 굴곡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.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4차 산업으로 이야기하는 새로운 산업, 그리고 제조업으로 일컬어지는 구경제가 서로 또 잘 바통 터치를 해야 되는데, 이것이 이 구경제와 신경제가 어느 정도 선순환하는 구조, 또 균형 잡힌 이런 질서 있는 이동을 해야 하는데 곳곳에서 삐걱삐걱 하는 소리 또한 많습니다. 그 삐걱대는 소리가 많아질수록 바로 우리가 힘들어지는 것이고, 특히 우리들의 다 큰 자녀가 힘들어지는 것이죠. 그래서 지금은 가정들이 이 같은 세대 중첩의 시대, 가난이 일반화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접어들고 있다, 이런 인식을 좀 같이 하면서 어떻게 하면 부모는 부모로서 조금 더 달려야 할 수밖에 없고 뛰어야 할 수밖에 없고, 또 자녀는 현재의 처지를 잘 인내하면서 그렇다고 너무 조급한 마음에 엄청난 돈을 끌어다가 잘 되지도 않을, 잘 될 확률이 사실은 없는 그런 투자 쪽에 잘못하면 이것도 저것도 오히려 더 깊은 수렁, 늪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족들이 너무 서로 부끄러워하지 말고, 너무 미안해하지 말고, 지금은 가족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다. 그래서 가족들이 머리를 맞대고 할 수 있는 비즈니스 일도 한번 찾아보고, 또 그러지 못하더라도 가족 간의 지금의 시대를 잘 이해하면서 서로 또 배려하는 그런 질서도, 가정의 질서도 꼭 필요하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자, 제너레이션 오버랩, 제가 세대 중첩이라고 했죠. 이 세대 중첩의 시간이 앞으로 더 길어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이때에 정말 가족에서부터 지혜롭지 않으면 우리 다 큰 자녀, 또 부모들 역시도 앞으로 시대 정말 어렵다. 이 점 꼭 기억하시면서 가족 간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. 이 말씀 드리면서 오늘 세대 중첩의 시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나누어 보았습니다.